해볼까요? 자, 맨 처음에 누구냐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이 사람은 당시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시도한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4개 그룹으로 분류를 해보는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누군가가 따라하겠죠. 그게 누구냐면 베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을 제안을 했어요. 자, 새쌍 원소 간에는 물리적 성질에 규칙성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새쌍 원소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 스트론튬, 바륨,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자, 이렇게 3개씩 쌍을 지었는데, 자, 우연히 얘는 모두가 같은 족의 세로줄로 배열이 돼 있어. 자, 얘가 원자량이 7이거든. 얘는 39예요. 그러면 나트륨은 얼마일까라고 한다면 위에 것 아래 것 더해서 나누면은 23이 나오거든. 요런 규칙성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요걸 X라고 하고 요걸 Y라고 하면 요것도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새쌍 원소설이라고 제안을 했어. 그 다음에 3번째, 자, 뮬렌즈라는 사람은 원소를 질량순으로 배열을 했어요. 자, 그렇게 배열하다 보니까 8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는 옥타브설을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중간중간에 새롭게 원소들이 발견이 돼. 자, 그러면 8번째가 아니라 9번째마다 발견이 뭐야? 새로운 성질이 반복되거든. 그러면 옥타브가 깨지겠죠? 네. 그래서 4번째 이제 른델레프가 원소를 질량순으로 배열을 하되, 자, 성질이 반복되면 세로로 배열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은 뭐냐면 현재 주기율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열을 한 다음에 성질이 반복되면 이렇게 아래로 놨다는 얘기야.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자리는 그대로 비워놨거든. 이런 형태로. 네. 자, 이렇게 비워놓은 자리에 이 물음표 예측이 가능하니? 아니요. 가능해요. 가능해, 안 해? 해요. 하지. 왼쪽 봐봐. 데베라이러의 새쌍원 소설 제안할 수 있잖아. 이렇게. 네. 그래.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야. 실제로 그 당시에 규소 밑에 있는 저마늄이라는 거를 발견을 못했었는데, 자, 그 저마늄을 에카실리콘이라 그래서 지가 멋대로 예측을 해봤어. 그랬더니 거기 나와 있죠. 실제 값하고 예측값 네. 거의 비슷하지. 네. 그래, 발견이 안 될 거를 그렇게 예측했다는 거는 거의 똑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모질리가 자 원소를 번호순으로 배열을 했어요. 자, 번호순으로 배열해서 현재 주기율을 완성을 시켰지. 자, 주기율을 완성했다라고 알아두면 돼. 그런데 모질리의 주기율하고 멘델레프의 주기율은 있지. 원소 번호순과 질량순이 바뀌는 곳이 있어요. 자, 뭐 이런 거는 수능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니까 이대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이게 주기율에 발견되는 순서야, 역사적 배경. 그런데 이거는 필요하죠.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야? 원자과 전자수의 규칙적인 변화. 원자과 전자수의 규칙적인 변화예요. 자, 원자과 전자는 하나부터 해서 7개까지 간 다음에 0으로 떨어지죠. 네. 그래, 그렇게 해서 원자과 전자의 규칙적 변화 때문에 주기율이 나타나더라. 자, 넘겨주세요. 자, 오늘 주기율 5가지를 배우면은 2단원을 끝낼 거야. 수능에 잡다한 내용은 안 나오니까 잡다한 내용들 이런 거는 빼고 수능에서 나오는 형태 위주야. 알겠죠? 네. 자, 주기율의 경향. 거기 보자. 주기율의 경향 5가지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왔니? 유효액전화. 유효액전화야. 근데 이 유효액전화는 어디에 큰 영향을 주냐면 원자나 이온 반지름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이온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유효액전화라는 건 뭐냐면 실제 핵 전하량이 아니고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을 유효액전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실제 핵전하량하고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량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네. 네, 왜 달라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자 간의 반발력, 그 다음에 또 안쪽 껍질 전자의 가리는 효과, 그걸 가리움 효과 또는 가로막기 효과라고 부르는데 효과로 인하여 바깥 껍질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량은 실제보다 어떻게 될까? 실제보다 작아져요. 작아진다. 이게 유효액전하예요. 자, 그러면 유효액전하에 이게 중요하지. 주기율표에서 유효액전하의 특징은 자,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하다가 자, 주기가 변하면 급격히 감소해요. 자, 요거야. 요거 그래프를 그 밑에 빈자리 있지? 맞니? 번호와 유효액전하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네. 자, 요게 수소, 헬륨, 수소, 헬륨. 그 다음에 감소했다가 리튬. 리튬에서 쭉 증가해요. 이게 자, 네온까지. 그 다음에 또 주기가 변하면 나트륨에서 쭉 감소했다가 쭉 증가해. 아르곤까지.
자, 이런 형태로 유효액전화가 변해. 이해됐니? 잠시만요. 응.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은 18쪽을 제외하고요. 자,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져요. 자, 수능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근데 이유는 뭐냐면 유효 핵전화의 증가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 양성자 수 증가로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짐으로야. 그러면 양성자가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면 껍질 자체가 수축이 되겠지. 맞니? 네. 자, 이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요인. 크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쪽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해요. 자, 그러면 왜 증가하느냐? 여기에서는 껍질 수가 증가함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요인이 껍질 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지. 자, 리튬하고 나트륨을 비교해보면 리튬은 플러스 3개, 껍질 2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지. 네. 근데 나트륨은 11개 전자에 껍질 3개 전자가 채워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게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겠죠. 네. 요 뜻이야. 자, 그러면 거기에 그래프를 잘 봐야 돼. 자, 번호에 따라 원자 반지름에 자, 그 원자 반지름 그래프를 보면 리튬에서 쭉 해서 F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네온은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트륨이 될 때 증가했다가 또 쭉 감소해. CL이야. 자, 그런데 여기 잘 봐봐. 자, 리튬은 CL보다도 어떠니 더 껍질 수는 작아도 크지요. 네.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칼륨도 마찬가지다. 칼륨에서 쭉 감소해서 이게 아이오딘.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그랬을 때 원자 반지름의 가장 꼭대기가 연결되면 1쪽 원소고 맨 밑에는 17쪽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자, 지워도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온 반지름이 나오는데, 자, 이온 반지름에는 첫 번째 양이온. 자, 양이온은 있지. 비금속을 빼면 모두 금속이라고 해야 돼. 수소를 빼면.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데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하고 비교한다.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진다. 승우야, 이유는 뭐죠? 그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해서. 그래. 껍질 수가 감소함으로야.
원자가 전자를 떼어내면서 껍질이 하나 떨어지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두 번째 요인하고 똑같아, 껍질수. 근데 세 번째 여기에서 나와, 음이온에서. 자, 음이온은 모두 비금속이라고 해야 되고, 원자 반지름보다 커져요. 자, 그러면 커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 껍질수, 양성자 수는 같아. 그런데 전자수 증가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짐으로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껍질이 부풀어 올라요. 이해되니? 네. 거기에서 이제 수능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이온들 얘가 있다. 어떤 이온이냐면 요 세 가지를 요걸 비교해 보잔 말이야. 앞에서 배운 1, 2, 3번. 자, 선생님이 무작위로 쓸 테니까 봐봐. 알루미늄 3 플러스, N 3 마이너스, O 2 마이너스, Na 플러스, Mg 2 플러스, F 마이너스, 네온. 네온의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하고 원인이 왜 그렇게 될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요 7개는 굉장히 비교가 잘 나오는 거야, 수능에서도. 자, 그러면 순서대로 써볼 테니까 봐. N3-, O2-, F-, 네온, Na 플러스, Mg 플러스, Al 3 플러스 중에 자, 번호 양성자 수죠. 양성자가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돼. 근데 얘네들 전자수는 자 10, 10, 10 전부 10개지. 네. 그러면 10개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껍질수는 몇 개가 필요해? 3개. 3개? 껍질은 2개가 필요하지. 10개 전자를 채울 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채울 거 아니야. 이해되니? 네. 그럼 저거 봐봐. 전자수하고 껍질수가 크기에 영향을 줄까요? 자, 요인은 유액전하라고 쓰면 돼요. 즉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야. 양성자가 많을수록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Na 플러스 양이온을 비교해 볼 건데, 자, Na는 양성자가 둘 다 11. 자, 전자는 11, 10. 그 다음에 껍질. 얘는 11개를 채우기 위해서 3개, 얘는 2개. 여기에서 요인은 껍질 수가 되죠. 껍질 하나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CL과 CL-도 비교해 보면은 CL-는 자, 양성자가 17번이니까 17, 17이니? 네. 전자는 17, 18이죠. 네. 그러면 필요한 껍질은 몇 개 필요해? 17개 채우기 위해서. 3개? 여기도 3개. 그러면 네. 여기서 봐봐. 양성자는 똑같고 껍질도 똑같아. 요인은 뭐야?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음이온이 더 커지는구나. 이렇게 돼야겠지? 이해됐니?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주기율 수능에서 나오는 5가지 중에 3가지가 끝났어요. 자, 네 번째가 이제 이온화 에너지야. 자, 이거 지워도 될까? 네.
자, 이온화 에너지 배워봅시다.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중성 바닥 상태 원자로부터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자,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흡수하는 이란 얘기야.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지. X 기체로부터 자, 에너지를 주었더니 X 플러스 기체가 되고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 요 E를 X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여기도 이걸 알아야 돼.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자, 여기에서 그냥 증가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죠. 대체로 증가한다. 대체로가 붙어야 돼. 대체로. 자, 왜 증가하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유액전화 증가해요. 즉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지므로 떼어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뭐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해요. 자, 감소하는데 그러면 얘도 이유가 뭐냐? 껍질수 증가지? 네.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어때?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죠? 네. 그러면 인력이 약해서 떼어내기 쉽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자, 이온화 에너지 이제 1차 이온화 에너지 이거 무조건 그래프 외우자. 무조건 외우라 그랬다. 네. 번호에 따라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뚝 떨어져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또 뚝 떨어져서 칼륨 이렇게 나오거든. 자, 맨 꼭지점을 이으면 무슨 족? 1조. 18족. 음, 맨 꼭지점을 이은 게 이게 1족이죠. 요게. 알겠니? 네. 자, 수능에서 단골손님은 뭘까? 자, 요거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해됐니? 네. 자, 저 이유는 몰라도 돼. 원래 이유는 저거는 뭐 수시나 이런 거 볼 때나 이유는 물어보는데 수능에선 이유를 묻지 않아. 저 감소한다만 외우면 돼. 알겠죠? 네. 무조건 외워야 된다. 저 그래프는 선생님이 무조건 외우라 그랬다. 그러면 이제 응용이 일어나요. 잘 봐봐. 어떤 응용이 일어나냐면 이런 응용이. 자, 수소에서는 전자 하나 떼면 더 이상 뗄 수가 없어. 헬륨, 리튬, 베릴륨 쭉 해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에서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자, 이 말은 뭐와 똑같냐면 헬륨 플러스, 리튬 플러스, 베릴륨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플러스, 알루미늄 플러스에서 전자를 하나 더 뗄 때 이런 얘기와 똑같아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저거 외우라는 그림을 그대로 그려. 수소, 헬륨 이렇게 그렸었지? 맞냐? 네. 이 그린 거를 그대로 그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 칸씩 옮겨. 앞으로 하나씩 옮기면 어떻게 되니? 이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돼. 이해돼? 네. 요 그림도 꼭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승우야 세 번째 전자를 뗄 때는 어떻게 될까? 바로 그냥 그리자. 세 번째 전자를 뗄 때는 저 그림을 그대로 그린 다음에 하나씩 더 앞으로 옮겨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이런 식이 되겠지? 네. 이해돼? 네. 이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의 설명이었어요. 그게 119쪽 맨 아래 나와 있는 거 두 가지 그래프 이거 그려야 돼. 됐습니까? 잠시만요. 됐냐 안 됐냐? 아직 다 안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려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기율의 마지막 5번째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올해도 수능에 나올 것 같죠? 굉장히 네. 중요해. 중성 바닥 상태 원자로부터 전자를 있지? 차례로 떼어낼 때. 차례로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차적 에너지로 족의 판단이 가능하다. 자, 족의 판단이 가능하다. 자, 족은 승우야 무엇으로 족을 정했지? 원자과 전자.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원자과 전자수보다 많은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급등한다. 자, 그래서 요 점을 찾아야 돼. 에너지가 급등하는 점. 근데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차로 구하지 마. 에너지 차로 구하지 말고 자, EN분의 EN 플러스 1 또는 E1분의 EN 값이 급등한다라고 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자,
n분의 2 n 플러스 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n에다 1을 집어넣어봐.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첫 번째 뗄 때 필요한 에너지로 나눴더니 급등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 몇 개? 어, 자,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급등했지. 네. 그러면 두 번째 전자는 원자과 전자보다 많은 전자잖아. 아, 아, 그치?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하나. 그리고 세 아, 번째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로 나눴더니 급등이다. 그러면 세 번째에서 급등한 거니까 원자과 전자는 둘.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네. 그렇게 해서 이 원자과 전자를 알아낼 수 있어. 자, 그럼 잘 봐봐. X 기체가 이 원을 받아서 X 플러스 기체가 되고 전자 하나를 잃었을 때 이 원을 제1차 이온화, 제1 이온화 에너지, 1차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제1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기체에서 에너지를 또 받았더니 X2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E2는 제2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 X2 플러스 기체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X3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E3는 제3 이온화 에너지. 자, 전자가 많으면 계속 떼낼 수 있겠지? 맞아? 네. 그런데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게 있어. E1, E2, E3. 자,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에너지 값이 커져요. 만약에 중간에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있다 그러면 틀린 거야. 아,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러면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승우야 이제 마지막 요거를 이게 다 배운 건데 이거를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 완벽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선생님이 얘 하나 들어놓은 거에 있어. 자, 네. 그걸 가지고 해보자. 자, 다음은 이 3주기 원소이다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그래놓고 그 요 표 하나 가지고 문제가 몇 개가 나오는지 잘 보란 말이야. 자, 순차적 에너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다 들어있어요. 자, A, B, C, D가 있고 E1, E2, E3, E4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50, 450 그 다음에 900, 1700 B는 70, 140 그 다음에 780, 1500 자, C는 80, 160 320 그 다음에 1800 이렇게 나와 있냐? 네. 그 다음에 D는 6500 그 다음에 1000, 1900 자,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건데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대답해봐.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 있어. AD의 원자과 전자수는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자, A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A는 자, 승우야, 그걸 알려면 몇 번째에서 에너지가 급등했는지를 봐야지. 네. 그러면 A 봐봐. E2를 E1으로 나눠봐. 몇 배야? E2를 E1으로 나눠. 9. 9배죠? 네. E3를 E2로 나누면 2. 2배. 그러면 여기가 급등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아,
그러면 B는 급등 위치가 어디니? 두 번째. 두 번째? E2에서 E3 사이. 그럼 세 번째에서 급등이라고 해야지. E2에서 E3에서 급등이지. 자, C는 네. E3에서 E4 사이. 그렇지. 여기. 그 다음에 D는 E1에서 E2 사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자과 전자 A는 몇 개? 한 개.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왜? 두 번째 전자는 원자과 전자가 아니란 뜻이야. 급등했으니까. 그리고 B는 2개, C는 3개, D는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AD의 족은 몇 족이니? A는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몇 족? 1조, 1족. B는 2조, C는 13조, 13족. D는 1족. 1조. 그래. 자, 그러면 자 이제 승우가 오늘 배운 게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볼 거야. A와 B 중 원자 번호는 누가 더 커? D, 어? D, D가 더 큰 이유에 대하여 얘기해봐. D가 그 4차 이온화 에너지. 자, A가 B보다 커요. 자, 승우야. 지금 선생님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지? 네. 5번이야. 4번 봐봐. 4번 이온화 에너지. 4번 앞에서 바로 배웠잖아. 이온화 에너지 같은 쪽에서 어떻게 됐어?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 뭐? 같은 쪽에서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너 증가한다고 써 있어? 감소한다. 감소한다잖아. 같은 쪽에서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가 봐봐. 50하고 60 비교해봐. 누가 더 커? B가 60으로 크지? 네. 그러면 번호는 A가 더 큰 거 아니야. 네. 정확하게 배우란 말이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네 번째. AD를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일까? A는 얼마만 있으면 돼? A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 그랬지? 한 개. 그러면 50만 있으면 돼. 하나만 떼면 안정한 이온이 되는 거야. B는 70하고 140을 더해야 돼. 원자과 전자 2개니까 2개 전자를 뗄 때 C는 80, 160, 320을 더하고 D는 60만 있으면 돼요. 이해돼? 네. 자, A와 D가 얘네는 금속인데 산화물, 산소와 결합할 때 산화물의 화학식은 어떻게 될까? 자, A는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하나 이루면 플러스 이온이 되니? 네. 그러면 산소와 결합할 때 몇 대 몇으로 결합해? 1대 2대 1로 A 2개야 5 하나. B는 B 2 플러스니까 5하고 1대 1. C는 3 플러스니까 C2O3. 지금 이해되니 안 되니 여기서? C만 이용한가요? C는 3 플러스잖아.
5는 2-하고 결합해서 0이 되도록 하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해? 2대 3. 그래 2대 3. 아, D는 플러스니까 역시 D2 5로 결합해야지. 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6번 잘 봐야 된다 또. AB를 원소 번호 순으로 배열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자 여기는 2주기, 여기 3주기, 1족, 2족, 13족이 있는데, 자 A하고 D는 1족에서 B하고 A는 결정이 됐죠. 네. 근데 B하고 C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거야, 아니면 대각선에 있는 거야? 이거를 승우가 알아내면 오늘 선생님한테 되게 잘 배운 건데. 어떤 걸, 이, 자 아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그림 봐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그랬니? 네. 자 그러면 2주기, 요게 2주기, 자 이쪽에 3주기인데, 자 여기가 D하고 요게 A라는 건 결정이 됐지. 네. 그 다음에 BC가 이렇게 있어야 될까 아니면 BC가 이렇게 있어야 할까? 만약에 같은 주기에 있으려면 C는 B보다 어때야 돼? 이온화 에너지가. 해야 돼요. C가 B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돼? 아니, B가 C보다 커야 돼. B가 C보다 커야지. 네. 근데 여기 봐. 누가 더 커? C가 더 커요. C가 더 크니까 같은 주기에 있으면 안 되지. 네. 그러면 같은 주기에 있으면 안 되고 C가 B보다 더 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더 있어? 아,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되는 거야. 아, 이해됐니? 네.